안녕하세요. 김경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평등한 성생활, 자존감을 업시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노맨스 SOS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그 성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인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사는데 남편은 왜 늘 아내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애엄마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밥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보다는 친구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여행이 필요할까요? 공감되시죠? 오래가는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자꾸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부도 역동적인 사랑처럼 서로에게 자꾸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어떤 것일까요? 밑에 보면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행복한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내가 행복하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랬을까요? 한번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비로소 남편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진 그런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만났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혼을 했고요. 한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지고지순하게 도와주셨다고 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집안일을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가면서 아내와 남편은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자, 손주까지 안겨주는, 그러면서 이 두 분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방학 때면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남편분이 먼저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1년 뒤에 퇴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그 부부는요,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재미있게 한 2년 정도를 살았을까요? 남편이 아내는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왜 나에게 자꾸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해. 라고, 나 한번 잘 봐줄래? 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거를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나왔는데요. 희귀병. 목부터 이 세포가 굳어가서 전신이 굳어가는 그런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와 함께 여행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 여행을 안 갈 수가 없어서 이 목부터 굳어지니까 침이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함께 아내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내가 개인적으로 친구와 약속이 있거나 여행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남편은 그런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혹시 본인 걱정을 해서 안 갈까 봐 본인이 먹을 주스나 케어 음식을 챙겨놓고는 이것 보라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다녀오라고. 그리고는 한 6개월이 지났을 즈음 남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매일매일 정말 남편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살았을 당시 저녁이 되면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정말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꼭 집어서 이 부부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 부부는 만나서 무엇을 사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아내는 70세가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쪽 저편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그리워서 그렇죠. 본인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한 그 남편의 모습에서 이 아내는 지금도 그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눈물을 남몰래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까칠한 성격인데 남편 때문에, 자상한 남편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가 혹시 다음 세상에 그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그 남편은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다 전해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죽음을 맞이한 행복한 아내 이야기 맞지요? 네. 그 남편분은 죽음 이후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아름다운 커다란 가치를 가진 그런 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부부가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 부부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부부 애착의 가장 중요한 촉진 요소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부부가 마음이 일치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일치하는 마음은. 그래서 이 헤아리는 마음은 사실은 공감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지는 않다고 해요. 공감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통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성평등은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 삶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아내가 현재 남편이 보고 싶지만 그 남편과 남성, 여성을 바꿔가면서 그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정말 저에게 행복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 바이러스, 그럼 저에게 전달되었던 그 행복 바이러스는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하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진들이 20년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병도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어떠셨어요? 너무 2년 동안 애쓰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병뿐만 아니라 행복도 바이러스가 되어서 서로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저기 보면 그 논문에 제시된 그런 그림인데요. 노란색 점, 그리고 연두색 점, 그리고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노란색 점은 행복이 가장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초록색 점, 연두색 점은 행복이 중간 수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파란색 점은 행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행복이 있는 사람들끼리 노란색 점끼리, 연두색 점끼리, 파란색 점끼리 모여 있어요. 행복도 가지게 되면 점점 함께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가진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 그 습관에 따라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행복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 옆에 함께 있어야지 행복함이 전달되는 것이죠. 행복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요. 그 행복을 느낄 때 서로에게 행복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만족, 불만족, 중립으로 나누면 그 만족감은 행복으로 인해서 나타나지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감기처럼 이 전염되는 행복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행복이 계속 가는 게, 내 행복이면 계속 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행복은요, 면역력이 생겨서 중립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함께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 행복 바이러스는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 바이러스가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번져가야 하는 행복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연결성이라고 해요. 나로부터 친구에게 행복이 전달되고요. 또 그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3단계에는 친구의 그 친구의 친구까지. 사실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행복이 전달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번졌을 때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코로나 블루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울감. 국민이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있었던 것처럼 행복도 불행도 번져갑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행복이 더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불행보다 훨씬 더 많이 번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복에 우리는 감염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행복을 퍼뜨려야 해요. 그래야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푸르면 행복이 나에게 전해진다고 해요. 내가 무조건 다 가지려는 게 아니고요.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속담 생각나시죠? 많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베풀고 나눠주면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이 번져갈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의 내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리 삶이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냥 내가 있는 삶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만족 아닐까요? 살아있는 노부부의 삶에서 당신과 내가 매일같이 함께 눈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소소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주위의 동산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서부터 번져가는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막 화가 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고 속상하고 눈치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그 가정에 흐르게 되죠. 그런데 퇴근하시는 아빠가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좋아서 기분 좋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가정을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하는 것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들이 강력한 행복한 감정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려면 사회적 고리를 타서 가족들끼리 서로 그 행복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해요.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되죠? 엄마가, 아빠가 가장 행복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도 정말 외모는 엄청 얌전하게 생겼는데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요, 정말 사람들이 빵빵 터질 만큼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큰 며느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과일을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와 내가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줄 거야? 어머니가 옆에 계셨잖아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내가 밧줄을 던지면 먼저 잡는 사람부터 구해줄 거야. 혹시 둘 다 못 잡으면 못 구해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에 아이들도 시어머니도 아내도 정말 빵 터졌겠죠. 그러면서 까르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시어머니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또 누군가는 그 남편은 뭐야, 아내부터 구해준다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재치 있고 위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도 사실은 사회생활할 때 부부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자기의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도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 가족 모두 애정과 유머가 가득한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가족들의 행복 바이러스는 이렇게 함께 번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평등은 자녀에게 정말 커다란 영향으로 미쳐갑니다. 부부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녀의 교육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해요. 여성이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이 보이고요. 남성에 대한 상을 그리게 되고요. 또 많은 남성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성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또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하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피해의식이나 그리고 강박관념이나 그리고 역차별적인 생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장한 친구들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관계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부부가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 자녀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모습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양성평등에는 부부가 분명히 허와 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정한 양성평등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동등하게 집안일을 하는 것에만 모든 것이 다 있을까요? 사실은 부부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서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를 가지고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서로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형평성 있게 살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성적인 다름을 인정하고 성적인 대화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늘 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생각, 우리 미래, 그리고 우리 의견. 사실 우리 의견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평등한 걸까요? 우리라는 굴레 안에 너와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사실 그것은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라고 해요. 고슴도치 딜레마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고슴도치가 자꾸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서로 아프게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것보다는 너와 나. 그래서 관계를 맺어갈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양성평등의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를 해야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불평등한 부모 밑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성평등을 논할 때 배우자에게 동등한 배우자로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부부 동반을 해서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아는 지인이 자녀를 결혼하게 되어서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 네? 감사하다는 말. 네, 맞아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들이 정말 가슴에 너무 감사함으로 진짜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저는 결혼식에서 정말 많이 저도 울었지만 주위 분들이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가 있을까요? 네, 거의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간 결혼식에는 주례사가 거의 없고 친정, 신랑 아버지나 신부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 결혼식도 그랬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부 아버지가 나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말은 이랬습니다. 사돈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30년 동안 그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을 잘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을 2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위될 그 아들과 그리고 딸에게 고맙다는 또 인사를 전하셨어요. 30년 동안 양쪽 가정에서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신 내빈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이 자리를 가장 빛내주신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정말 정중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모임 때 만나면 그때의 그 장면을 지금도 얘기하고요. 아내랑 남편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 얘기를 듣곤 하죠. 이렇게 행복의 순간은요,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성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까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랑함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감성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부부에게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례로 보는 부부의 성평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상처받은 남편 이야기. 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집에 못 오는 주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매일매일 그 집에 가는 주말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보고 싶어서 잘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아내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늦게 분위기를 잡고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매일 이렇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던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정말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랑 왜 성관계를 가졌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바람 피울까 봐 그랬지. 어떠세요? 이 남편은 그 이후로 주말에도 정말 집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주 매주 왔던 집을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왜 안 와 이러면 사무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엇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애정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친밀감이 없었을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혼하고 싶은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남편이 되게 예뻐해요. 그런데 아내는 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가정일,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본인의 취미생활인 낚시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운동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매일마다, 막내 아이가 16살인데 성인만 되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을 끄고 이제 함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성관계를 그만하더니 그냥 코를 고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더 굳혔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남편은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하고요. 아내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린다고 하죠.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어느 만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의 애정에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친밀감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 서로에게 애정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감정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얼마만큼의 부부의 사랑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 이야기를 보면서 내 삶을, 우리 부부의 성평등을, 성생활을, 그리고 사랑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성생활의 중심에 있는 성평등, 여러분들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정말 사랑을 하면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행복감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성생활 중심에 있는 성평등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섹스에 대한 대화를 혹시 하시나요? 사실 성관계는 부부 둘만의 비밀스러운 행동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장 은밀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럴 때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교류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성감대는 어디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킨십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하면 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아내와 남편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요, 배우자를 배워야 해요. 배우자를 배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라도 관계를 맺을 때 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만족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만족을 했는지를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만족한 것이 어떤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면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성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어떠세요? 같이예요. 제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발기부전이 있어서 병원을 함께 갔대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혼났어. 왜? 남편이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말해줬잖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도 한번 그 남편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되게 지혜롭게 보여졌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면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남편의 고민도 듣게 되고요. 또 남편이 몰랐던 내 고민도 남편이 알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관계에서 더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보면 성 문제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해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서로 교감이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를 배우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했나? 바람이 났나? 뭔가 우리는 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럴 때 어떤 매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문제를 배우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만족하는 성관계가 오래 갈까요? 함께 부부 섹스에도 평등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해야 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마치 남편을 짐승처럼 여긴다던가, 그쵸? 그리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맞춰주는 사랑, 서로에게 함께하는 사랑을 할 때 부부는 성평등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은 서로 더 큰 행복으로 나눠질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돕는 배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사람 인자가 세워질까요? 아니죠.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부부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싸운대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매일매일 성격 차이로 아이들 양육 문제로 매일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죠? 싸우지 않은 부부는 사실 한 부부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인자처럼 사람으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기댈 등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사람으로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너무 넘치는 것은 조언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어진 아내, 어진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진 남편은 복 있는 아내를, 고귀한 아내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어진 남편은 고귀한 아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남편은 무엇을 만들까요? 악처를 만들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또 나쁜 남편은 악처를 만들고 나쁜 아내는 악한 남편을 만들겠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상대에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는지에 따라서 상대도 나에게 귀한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오늘 저녁에 한번 살아보셨으면 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줄지, 그래서 내가 얼만큼 어진 아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 어진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좋은 삶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서로 부부가 서로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남편은 당신의 얼굴, 당신의 얼굴, 아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부부는 단 한 부부도 없죠. 정말 살아오면서 부부가 이혼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부부는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지금 이곳에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기를 누리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